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이번 14회차는 유로파 리그와 유로파 이 컨퍼런스 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언제나 이변과 돌발 변수가 많이 속출하는 유럽 대항전입니다. 이번 16강에는 맨유, 아스널, 유벤투스, 베티스 이런 이 각 유럽 빅리그의 강팀들도 등장을 했죠. 16강 1차전 아무래도 포인트는 이 결장자와 로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는 라르나카와 웨스트햄의 이 컨퍼런스 리그 경기인데요. 먼저 이 김현승 위원의 예측을 보면은 이 키프로스 리그에 속해 있는 이 라르나카는 리그 2위에 올라 있긴 한데 이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좀 주춤하고 있죠. 하지만 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이 남은 일정은 컨퍼런스 일정만 존재하기에 체력적인 부담감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올 시즌 꽤나 부진을 했죠. 5경기 1승 2무 2패 역시나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수비 불안이 안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두 팀의 전력상 레벨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번 경기에서는 웨스트햄이 지는 경기는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 김현승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차이가 큰 두 팀이죠. 이 키프로스 리그와 EPL의 기본적인 전력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라르나카의 패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예준 의원은 이 라르나카가 3월 5일 기준으로 시즌이 끝났는데 현재 온전히 컨퍼런스 일정만 진행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 체력적인 부담 없다. 이거 뭐 같은 의견인데요. 또 부상 선수들도 모두 복귀를 했고 이번 시즌 라르나카는 홈에서 패배도 없었다고 하네요. 반면 웨스트햄은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고 이 부상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라르나카의 승리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리그 간의 이 레벨 차이가 굉장히 크죠. 라르나카의 무 또는 패를 예상을 하셨네요. 이 원정에서 약했던 웨스트햄이 컨퍼런스 리그에 집중하는 라르나카인 만큼 이 라르나카의 무패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셰르프티와 니스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이번 경기 이 중립구장에서 열린다고 하죠. 이 셰르프티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셰리프는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마지막 경기가 2월 24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가능성이 있죠. 반면 니스는 이 디디에 디가드 감독으로 교체한 후에 현재 9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단 4실점, 엄청나게 견고해진 수비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분위기는 좋지만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경기 감각에 문제를 드러낼 이 셰리프의 패배, 이 니스가 전력상 우위를 가지고 있죠. 감독 교체 후 이 상승세에 오른 니스죠. 경기 감각 극복이 관건인 셰리프티, 이 경기 셰리프의 패 예상을 했습니다. 한현해준 의원은 이 셰리프는 유럽 변방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모아서 팀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종종 이 유럽 대항전에서 강팀을 당하게 만드는 상황을 많이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 반면 니스는 감독 교체 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이 라브로드 선수가 9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팀들 간의 대결이지만 종종 이 셰리프티가 좋은 활약을 하는 모습을 예상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 한현준 의원은 승패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을 했네요. 유럽 대항전에서 이번 연출이 잦았던 이 셰리프 엇갈린 결과입니다. 이 셰리프의 승패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데르트와 이 비아레알의 경기죠. 먼저 김현승 의원은 안더레트는 지난 시즌 3위를 기록했는데 현재는 리그 10위 굉장히 부진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즌 중반에 벌써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36실점을 넘어 38실점으로 이 수비 불안점이 지속이 되고 있죠. 반면 비아레알은 최근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시즌 빅찬 스미스가 이 라리가 3위로 결정력에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빅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본다면 이 안드레트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면서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 것으로 보아서 이번 경기 이 비아레알이 우세한 경기가 되겠죠. 체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비아레알이 주도하는 경기가 되겠죠. 안드레트 패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혜준 의원은 홈팀 안드레트는 점유를 하면서 자신들의 축구를 구사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좀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비에서의 불안감도 더해지면서 이번 시즌 리그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성과를 내고 있죠. 반면 비아레알도 이 점유율을 지키면서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고 또한 이번 시즌 클린시트 총 9번으로 리그 내에서 2위를 기록할 만큼 수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두 리그의 레벨과 비슷한 축구를 구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비아레알이 충분히 승산 있는 경기로 판단이 되죠. 안데르트가 과연 이 비아레알을 상대로 득점을 성공할지도 의문이 드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안데르트 패배를 예상을 했네요. 이 수비력이 좀 비아레알 과연 안데르트가 뚫을 수 있겠나 관건입니다. 안데르트의 패 예상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유니온 베를린과 위니옹의 경기죠.
먼저 김현승 의원은 이 두 팀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에서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죠.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1승 1패 서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우선 홈팀 우니온 베를린은 자국 리그에서 주로 선수비 후 역습을 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특히 이전 유로파 경기를 살펴보면 강한 수비를 믿고 좀 더 속도감을 가지고 공격에 치중을 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위니용은 최다 득점자인 이 만제이르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뉴욕 레드불로 이적을 하면서 팀의 주포가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리그에서 최근 3경기 9실점을 기록하면서 갑자기 수비 불안감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유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주전 공격수가 사라진 위니용, 홈팀 유니온 베를린의 확실히 우세한 경기가 되겠죠. 유니온 베를린의 승 예상을 했습니다. 한해준은 이 우니온 베를린 분데스리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2경기에서 1무 1패인데 1패 상대가 최강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위니용은 최근 벨기에 주필러 리그에서 3경기 9실점을 기록해놨다는 점이 굉장히 치명적이죠. 팀 내 주포가 빠진 상황, 두 팀의 전력을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큰 전력 차이를 보이고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유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예상을 하셨네요. 이 수비라인 흔들린 위니용, 유니온 베를린의 홈 2점, 우니온 베를린의 승 예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페렌스바의 경기인데요. 먼저 김현승 의원은 레버쿠젠은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모나코 상대로 혈투 끝에 올라왔죠. 말 그대로 혈투. 또한 최근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득점력과 분위기가 올라왔습니다. 반면 페렌츠바의 경우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말리 출신의 이 아다마 트라우레가 리그에서 득점왕에 경쟁 중이고 유로파 조별리그에서도 3골을 기록할 만큼 의외의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죠. 레버쿠젠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지만 이 트라우레의 한방 카운터가 있는 만큼 레버쿠젠의 승무를 예상을 합니다. 득점력과 분위기를 살린 레버쿠젠이지만 이 트라우레의 한방이 있는 페렌츠바죠. 레버쿠젠의 승무 예측합니다. 한해준은 이 레버쿠젠은 비르치가 복귀한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탔고 이 공격진의 파괴력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원의 이 안드리우와 팔라시오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면서 중원 조합에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최근 기세가 좋은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공백을 잘 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페렌치바로시는 자국 리그에서 올해 무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는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레버쿠젠이 고전했던 모나코를 원정에서 잡아냈던 전적이 있는 만큼 무시할 만한 전력을 가진 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레버쿠젠의 전력이 월등히 앞서 있고 페렌치바가 원정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을 하셨네요. 이 비르치가 복귀하면서 경기를 회복한 레버쿠젠이죠. 유럽 대항전의 원정에서 약했던 페렌치바, 레버쿠젠의 승 예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스포르팅과 아스널의 경기죠. 김현승 의원은 스포르팅은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다만 중원의 핵심 우가르테가 이번 경기 결장하는 것이 굉장히 큰 손실이죠. 스포르팅은 이전 경기에서 아스날전을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렸고 체력적인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스날은 리그에서 4연승 기록하면 매우 좋은 흐름이죠. 하지만 공격수들의 부상 여파로 이 주전 자원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죠. 스포르팅의 핵심 이 우가르테가 출전이 불가하고 스포르팅이 유럽 대항전에서 좀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홈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에 이번 경기 스포르팅의 패 또는 아스날이 공격수 부재를 생각해서 무승부로 예상을 했네요. 핵심 우가르테가 결정하는 스포르팅, 공격수가 부상이 많은 아스널이죠. 스포르팅의 무패를 예상을 했습니다. 한해준 의원은 최근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스포르팅의 레벨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좀 아쉬운 성적이죠. 리그 내에서 강팀에 속하다 보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즌 수비에서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우승 후보답게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역전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런 위닝 멘탈리티는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스포르팅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 경기 스포르팅의 패배를 예상을 했네요. 위닝 멘탈리티를 장착한 아스널이죠. 전력상 우위를 앞세워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봤습니다. 스포르팅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에이스 로마와 소시에다의 경기입니다. 먼저 김현승 의원은 에이스 로마는 리그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또한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했던 만큼 유럽 대항전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리그 순위는 4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최근 5경기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좀 처졌죠. 그리고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이고 홈에서 리그 5연승을 거두고 있는 로마를 상대로 이 소시에다가 쉽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기 AS 로마의 승리를 예상을 하셨네요.
최근 승리가 없던 소시에다 홈 리그 5연승 로마 상대로 좀 벅찰 경기죠. AS 로마의 승 예상합니다. 한해준호는 AS 로마가 홈에서 리그 5연승을 기록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유벤투스를 잡아내면서 상승세에 있죠. 하지만 이바네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쿰블라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쿰블라가 출전했던 두 경기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이 소시에다는 최근 5경기 단 1승, 분위기가 좋지 못하죠. 최근 경기에서 득점을 잘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수비에서의 불안감도 드러납니다. 홈에서 강한 로마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 이바네스의 결정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하셨네요. 로마의 승 또는 이 무승부도 예상을 했습니다. 확실히 로마의 우세가 예측이 되지만 그 이바네스 결장 변수를 굉장히 크게 보셨네요. AS 로마의 승무 예상을 합니다. 8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시바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김현승원은 피오렌티나 최근 흐름이 매우 좋고 특히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홈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모습이었죠. 최근 AC 밀란을 잡아내며 또 기세를 올린 것도 큽니다. 반면 시바스는 이번 시즌 터키 슈퍼리가 14위에 처져 있어서 강등권 경쟁을 하죠. 최근 3연승을 기록하는 등 분위기가 살아난 모습이긴 하지만 생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피오렌티나 원정에 큰 힘을 싣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네요. 지난 주말 경기에 이어서 연속된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것도 불안 요소인 만큼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작은 리그 강등권 싸움을 해야 할 시바스죠. 피오렌티나 원정에 풀파워를 내긴 힘들 겁니다. 피오렌티나의 승 예상을 했습니다. 한해준 의원은 최근 밀란 상대로 2대1 승리 거두며 공식전 5경기 4승 1무를 거둔 피오렌티나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보셨네요. 최전방에서 문제를 겪던 결정력 문제도 최근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시바스스포르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죠. 그나마 최근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고 홈 어드밴티지를 살린 피오렌티나의 승리 예상했네요.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고 홈 어드밴티지를 받을 피오렌티나의 승 예상을 했습니다. 9번째 경기는 포지난과의 유르고르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 홈에서 6승 1무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포지난이죠. 게다가 최근 공식전 6경기에서 5승 1패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반면 유르고르는 리그 개막은 하긴 했는데 컵대회에서 3연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모두 하브리그나 상대적 약팀을 상대한 경기였기에 좋은 평가를 내리기 좀 이르다고 하셨네요. 유르고르가 시즌 초반인 반면 포진하는 경기를 계속 치르며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8골을 기록 중인 확실한 스트라이커 이샤크도 있는 만큼 포진안의 승기가 있는 경기로 예상을 했습니다. 홈에서 강한 포지난 그 이샤크 앞세워서 유리한 경기 할 것으로 포지난의 승 예상하셨네요. 한해준 의원은 이 까다로운 보데글림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온 포지난은 이 자국 리그에서도 이샤크의 득점력 앞세워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춘추제로 열리는 스웨덴 리그의 특성상 이제 막 개막한 유르고르는 개막 이후 3연승을 기록하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현승 의원은 이건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죠. 컵대회였기 때문에. 한해준 대신에 여러 선수가 골고루 3경기에서 10득점을 기록하면서 활약이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럽 대항전에서 분위기가 좋은 이 포지난의 승리 혹은 무승부 예상을 하셨네요. 유리한 포지난이긴 하지만 여러 선수가 고루 득점하고 있는 유르고르 엘포지난의 승무를 예상을 했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이 바젤과 슬로바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이 바젤 이번 시즌 리그 5위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스위스 리그 맹주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는 끔찍한 원정 성적 때문입니다. 리그에서 원정 2승 3무 5패에 그치고 있죠. 홈에서는 단 2패밖에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식전 5경기 3승 2무일 정도로 폼이 좋은 상황인 만큼 바젤에게 승기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셨네요. 다만 이 슬로반 이 브리티슬라바와의 조별리그 맞대결에서 1무 1패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이 슬로반이 휴식을 8일이나 취하면서 이 경기를 준비했기에 아무래도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이는 걸로 예상을 하셨네요. 홈에서 강한 바젤이지만 이 충분히 휴식 취하고 온 슬로반 이 바젤의 승무 예상을 했습니다. 한해준 의원은 이번 시즌 약간 주춤했지만 최근 경기에서 높은 승률을 보여주는 바젤, 이 스펙3와 백포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도 트라부존스포르에게 1차전 1대0으로 패했지만 2차전 2골을 기록하며 역전을 만들어냈죠. 이 슬로반 브리티슬라바는 이 최근 경기에서 많은 무승부로 승점을 드랍하며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두 팀은 이번 시즌 조별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엔 이 브리티슬라바가 1승 1무 우위였죠. 그 기억을 살려 브리티슬라바가 이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 바젤의 무패를 예상을 하셨네요. 앞선 맞대결에서 우세했던 이 슬로반 바젤에게 쉽지 않을 경기로 예상을 했습니다. 바젤의 무패 두 분이 엇갈린 결과를 예상을 했습니다.
11번째 경기는 헨트와 이 비샥쉐이의 경기인데요. 먼저 김현승 의원은 이 카라바오를 꺾고 16강에 오른 헨트는 최근 공식전 2승 1무 2패로 좀 아쉽죠. 특히 직전 리그 경기 브리에전에서 점유율, XG값, 슈팅 모두 압도당하면서 무기력하게 패했습니다. 또한 공격진에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죠. 반면 이 베시타크는 리그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경기 무득점에 그치며 2연패죠. 공격진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럽 대항전인 만큼 홈팀인 헨트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최근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헨트의 무승부 또는 패배를 예상을 하셨네요. 공격수 부상자가 많은 헨트 역시나 득점력이 저조해진 베시타크죠. 헨트의 무패 예상을 했습니다. 한혜준 의원은 개인적으로 두 팀은 포메이션을 제외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 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헨트는 3-4-1-2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안정된 수비력 바탕으로 점유율 바탕 축구를 구사하지만 또 롱볼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반면 베시타크는 4-1-4-1 포메이션으로 안정된 수비력, 점유율을 구사하고 롱패스도 구사할 줄 아는 팀이죠. 하지만 베시타크는 헨트에 비해서 공격력이 조금 아쉽고 최근 헨트가 안데르트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만큼 이번 경기 헨트의 승리를 또 예상을 하셨네요. 공격력이 앞선 헨트 분위기도 반전시킨 만큼 우세할 경기라고 헨트의 승 예상을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이번 경기도 엇갈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12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페네르바체 경기죠. 먼저 김현승 의원은 그 마요르카 PSV를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등을 성공하나 싶었지만 최근 1무 3패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세비야죠. 특히 에이티 마드리드전에서 충격적인 1대6 패배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수비 불안을 노출을 했습니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공식전 7경기 6승 1무로 승승장구 중이고 에이스 이 에네르 발렌시아가 이 기간 동안 무려 11골을 기록하면서 대단한 활약을 선보였죠. 페네르바체는 확실히 분위기가 좋고 공수 밸런스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세비야인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기죠.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발렌시아 앞세운 페네르바체 흔들리는 세비야 수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비야의 무패 예상을 하셨네요. 한혜준 의원은 이 세비야가 리그에서 부진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인데 유로파에서의 세비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죠. 직전 유로파 경기에서도 부진을 겪고 있지만 총합 3대2로 승리하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두 팀의 리그 레벨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도 사실이고 이 세비야의 홈에서 펼치는 경기 유로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 한혜준 의원은 이 세비야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유로파의 왕자 세비야 유로파 경기력은 다르다는 거죠. 홈 이점도 살려서 세비야의 승 예상을 했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먼저 김현승 의원은 유벤투스는 최근 공식전 8경기 6승 1무 1패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 기간 동안 4실점, 훌륭한 수비력을 자랑을 했고 폼을 끌어올린 이 디마리아가 공격을 이끌고 있죠. 물론 밀리크, 데실리오 등의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들이 없어도 충분히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에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네요.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두 경기 공격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거뒀죠.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된 팀이기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과연 프라이부르크가 유벤투스를 뚫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만큼 이번 경기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셨습니다. 디마리아 앞서서 상승세인 유벤투스, 이 프라이부르크에게 굉장히 벅찬 원정길이 되겠죠. 유벤투스의 승 추천드립니다. 한예준 의원은 이 승점 삭감 이후 팀이 흔들리지 않고 분위기를 고쳐잡으면서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유벤투스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근 직전 경기 로마에게 패하면서 주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긴 했으나 로마의 홈 경기였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프라이부르크는 역시 나쁘지 않은 기세긴 한데 수비적인 안정감이 좋은 편이고 5경기에서 단 2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두 팀의 스쿼드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하고 주춤하긴 했지만 유벤투스의 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 유벤투스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수비 안정감이 좀 프라이부르크지만 이 스쿼드가 앞서 있는 유벤투스죠. 유벤투스의 승 예상하셨네요. 마지막 14번째 경기 맨유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김현승 의원, 리버풀에게 7대0 대패를 기록한 맨유는 이 카세미르의 부상으로 인해서 중원 구성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네요. 분위기가 좋았던 맨유가 정경기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한 반등을 위한 동기부여가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반면 베티스 또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4경기 무패 흐름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에서 페키르와 카날레스가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공격의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페키르의 부상 공백은 좀 크죠. 이번 경기는 맨유의 홈에서 치러지고 강한 수비를 자랑하는 맨유를 상대로 베티스가 과연 득점을 성공할지 좀 의문스럽다고 하셨네요.
하지만 이 카세미로가 출전이 불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맨유의 승무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 공격진 부상 결장이 큰 베티스고 맨유도 카세미로의 결장 변수가 있죠. 맨유의 승무 예상을 했습니다. 한혜준 의원도 뭐 같은 의견인데 이 지난 리버풀과의 노스웨스트 더비 매치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다운된 맨유죠. 여태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가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카세미르가 출전하지 못하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 3선 자리에 이 프레드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치명적인 약점이 잡힐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반면 베티스는 페키르와 카날레스가 부상으로 결장한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강력한 수비력 보여준 만큼 다시 한번 맨유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는 경기죠. 부상 결장 변수가 굉장히 큰 매치입니다. 맨유의 승무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승무패 14회차 먼저 김현승 의원의 최종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르나카의 패, 두 번째 경기 셰리프의 패, 세 번째 안드레프트의 패, 네 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의 승, 다섯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의 승무, 여섯 번째 경기는 스포팅의 무패, 일곱 번째 경기 로마의 승, 여덟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의 승, 아홉 번째 경기는 포즈난의 승, 열 번째 경기 바젤의 승무, 11번째 경기 헨트의 무패, 12번째 경기 세비야의 무패, 13번째 경기 유벤투스의 승, 14번째 경기 맨유의 승무 이렇게 해서 64조합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한예준 의원의 최종픽을 보면은 1번 경기는 라르나카의 무패, 2번 경기 셰리프의 승패, 3번 경기 안데르프트의 패, 4번 경기 우니온의 승, 5번 경기 레버쿠젠의 승, 6번 경기는 스포팅의 패, 7번 경기 로마의 승무, 8번 경기 피오렌티나의 승, 9번 경기 포즈난의 승무, 10번 경기는 바젤의 무패, 11번 경기 헨트의 승, 12번 세비야의 승, 13번 유벤투스의 승, 14번 맨유의 승무 이렇게 해서 64조합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유럽 대항전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5회차 이 주말 회차 영상은 저희 프리님과 함께 여기가 승부처 녹화를 통해서 내일 10일 금요일 오후에 모레 10일 금요일 오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